우리 동네 라디오. 이 시간은 마을 미디어 활동가들이 서울 각 지역의 소식을 직접 전달합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동네 라디오 가재울 라디오의 김춘광입니다. 세월이 약이라는 말이 있죠. 받았던 상처가 아무리 커도 시간이 지나면서 무뎌지고 서로 좋지 않은 사이라도 세월이 지나면 대면해지기도 하죠. 오늘이 6.25 한국전쟁이 발발한 지 69회가 되는 날인데요. 그 아픔을 어찌 잊을 수 있겠습니까마는 가족이라면, 핏줄이라면 서로 대립하고 미워하는 괴로움은 더욱 클 겁니다. 어린아이가 노년의 할아버지가 될 만큼 긴 세월이 지났으니 이제 미워하는 감정보다는 화해와 용서의 마음이 더 앞서길 바라봅니다. 우리 동네 라디오, 먼저 소리로 전하는 우리 동네는 중국 동포들의 중학교 동창 모임 현장입니다. 중국 흑룡강성 영안시 발해 조선족 중학교 69년 졸업생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졸업 50주년을 축하하며 동창들아라는 노래를 불렀는데요. 반백이란 세월에 하늘나라로 먼저 가신 은사님과 동창들, 그리고 사라진 모교, 안타까움을 뒤로하고 그 옛날 천진난만했던 소년, 소녀 시절로 돌아가 이야기꽃을 피웠습니다. 열심히 살아온 세월에 박수치고 살아서 만날 수 있음에 감사하며 앞으로 뜻깊게 열심히 살다 가리라 다지는 동창들, 예쁜 춤사위와 목청 터져라 부르는 동창들아, 곰삭은 인생이 묻어나는 동창 모임이었다네요. 금쪽 같은 오늘을 꽉 붙들고 멋있게 당당하게 여유롭게 살다가 여기지 않는 어느 날 죽음을 맞이하여 자연으로 돌아가 한 그루의 나무가 되어 지구촌 어디에서나 영원히 빛내고 싶습니다. 우리 동네 라디오는 마을의 작은 이야기를 통해 세상과 소통합니다. 네, 오늘 이 시간에는 KCNTV 한중방송의 전기룬 대표께서 나오셨는데요.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에 대한 이야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예,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집이나 가게를 계약하려면 누구나 임대차 계약서가 필요한데요. 한국에 살고 있는 중국 동포들도 임대차 계약서를 쓰겠죠? 예, 그렇죠. 사람이 사는 곳은 다 계약서가 지금 있게 마련했는데요. 중국 동포들이 많기 때문에 이제는 이분들이 한국 생활을 시작하는데 아마도 첫 계약서를 쓰는 것이 한국 생활이 첫 시작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우리 그 중국 동포들이 한국에 와서 어떤 경로를 통해서 집을 구하는지 궁금한데요. 그분들도 부동산 중개인 통해서 이렇게 많이 구하시나요? 그렇죠. 아마도 중국 동포들의 경우는 부동산 통해서 하는 게 제일 많고요. 또 지인들을 따라가는 편도 좀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 하기보다 부동산을 찾아서 계약서를 쓰고 하는 것이 제일 정확하고 또 실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가끔 한국 내국인들도 부동산 계약하다 보면 이제 사기를 당하기도 하고 하는데 우리 중국 동포들도 그런 피해를 보는 경우들이 있는지요? 네, 있습니다. 중국 동포들이 지금 한국에서 오래 살진 않았기 때문에 한국 생활에 잘 적응하지 못하다 보니까 남이 말만 듣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집이 정보나 또 주위의 환경을 잘 모르기 때문에 가끔씩 피해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보다도 그래도 좋은 일이 더 많이 생기고 이런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한 분은 저 지금 잘 알고 있는 지인인데요. 집에 가보니까 그 집에 옷들이 다 습기 때문에 변질을 해서 입을 수도 없고 버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옷을 버려달라고 저 차 갖고 가서 그 정리해 줬던 적이 있는데 그 구들에는 보면 물이 질퍽하게 젖어 있고 그 여름 한철에 또 날씨가 덥기 때문에 이분들의 습기 때문에 옷을 다 버리고 이러다 보니까 손해도 보고 또 제가 제일 걱정은 옷은 버리면 되지만 그보다 뭐 병에 걸릴까 봐 제일 걱정됐습니다. 네. 이런 분들이 피해를 보는데
계약 때문에 이분은 뺄 수도 없고 네. 나중에 할 수 없이 한쪽 일방적으로 지금 집세는 내면서 또 거기서 살 수 없기 때문에 다른 집을 잡고 이사하는 모습도 봤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경우도 가끔 있고 또 가게를 시작해서 네. 하는 분들 중에서는 가게를 하다가 중도에 권리금을 받지 않아도 되는데 상대방한테 권리금을 줘야 된다고 하는 이런 권리금 때문에 자기가 계약을 했다가 네. 계약을 취소했기 때문에 또 취소하는 도중에 네. 거기에서 뭐 계약금을 냈던 것도 다 날리고 이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걸 보면 계약이 좀 중요하지 않을까. 네. 그리고 지금 중국 동포들이 많이 좀 이용을 하려고 해도 네. 잘 모르는 부분들이 좀 있는데 네, 네. 저도 지금 잘 몰라서 뭐 네. 인터넷도 검색하고 서울시청에도 알아보고 이래 했는데 네, 네. 지금 원래는 임대차 보호법이 5년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네네. 상가의 경우를 말씀드린 건데요. 네네. 그런데 지난해 10월부터는 10년을 보장받기로 되어 있다고 지금 했습니다. 네. 이러다 보니까 그게 가게를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건 법령에서 이제 보장되고 있는 그런 기간이라든지 그 구체적인 내용들을 좀 알고 거기에 대응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러면 최소한 피해는 안 보겠죠. 네, 실제로 이제 그런 것들을 잘 몰라갖고 피해 보신 분들이 적지 않게 계신가 보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서울시에서는 상가보호법을 잘 활용하라고 홍보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상가 임대차 보호법. 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분쟁조정위원회의 도움을 받으면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기회가 좀 더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러면 혹시 그 대림동에서 우리 중국 동포들이 한국에 와서 중국 동포들이기 때문에 겪게 되는 또 곤란한 상황이나 그런 좀 어려운 상황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사례들이 있나요? 자, 있습니다. 네. 그런데 또 중국 동포들이라고 하면 네. 중국 동포들 막 이런 사례를 겪는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네. 사실은 이건 아니고 내외국인들이 똑같이 겪을 수도 있는 상황이지만 네. 중국 동포들이기 때문에 또 이런 사례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네. 특히 하나는 언어가 잘 통하지 않고 네. 이런 경우도 있지만은 그거보다가 정보를 잘 모르기 때문에 이분들이 제일 많이 겪는 것 같습니다. 네. 특히 하나는 지위에 대한 정보를 모르고 또 그 지역에 대한 정보를 잘 모르기 때문에 네. 이분들에는 집주인이나 주위에서 하는 얘기만 듣고 따라가다 보니까 이런 피해를 좀 보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것보다 제가 좀 강조하고 싶은 게 하나 있는데 아무런 예고도 없이 재계약을 하지 않겠다 이렇게 나오면 임차인 같은 경우는 집세를 올려줄 수밖에 없습니다. 네. 또 이러면 서로 감정이 상하고 네. 특히 요즘 같은 경우는 뭐 시장이나 모든 사업들이 잘 되는 이런 경우가 좀 적은데 네. 이렇게 잘 되지 않는데 집세를 무조건 올린다 하면 이분들이 다시 생존에도 영향을 받게 되고 네. 또 이런 분들이 사업을 잘 못하면 나중에 사회적으로 좀 문제도 생기는 경우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주인은 집세만 받으면 끝이지만 중소상인들은 이를 아물고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데 네. 만약에 그것을 임대료를 지불하지 못한다거나 또는 사업을 접는 경우에는 집세는 그대로 계약을 했기 때문에 내야 된다. 네. 주인이 이렇게 요구하면 이 사업자는 어쩔 수 없이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 언어의 문제하고 정보 부족의 문제 이야기하셨는데요. 그 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그 중국 동포분들이? 글쎄, 특별하게 뭐 해결 방법이라고 하는 거는 제가 생각하기는 중국 동포들 중에도 부동산업을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네. 한국에서 지금 그 공인중개사를 하고 계시는 중국 동포분들이 계시다는 거죠. 네, 제가 알고 있는 분들도 몇 명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분들한테 저 같은 경우는 이런 분들하고 저를 소통하면서 네. 많이 정보도 알고 또 이야기도 나누고 하는데 이분들은 중국의 사정도 알고 또 네. 한국 사정도 알기 때문에 이분들한테서 저 물어서 하거나 하면 좀 쉬울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다 뭐 아시다시피 부동산 중개업은 말 그대로 동포들한테만 하는 게 아니고 내외국인들이 함께 하기 때문에 이분들은 중국 동포들이 사정에 따라서 잘 맞춰줄 수는 있다고 조금 생각합니다. 네, 실제로 그 연결도 해주시고 그렇게 하셨나요?
제가 아는 분들은 한 2명 정도는 제가 연결시켜줬던 적이 있는데 이분들은 좀 만족했습니다. 예, 아무래도 다른 나라 외국인들도 비슷한 문제를 겪고 있을 텐데요. 중국 동포분들이 하고 계시는 공인중개사를 찾으셔서 이런 문제 해결에 좀 도움을 주셨다는 얘기 해주신 것 같습니다. 자, 안타깝기는 한데요. 우리 임차인들이 어려운 점이 우리 중국 동포들 뿐만이 아닐 것 같은데요. 또 사업장에서 또 겪게 되는 그런 피해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해주시겠습니까? 예, 현재 정부에서나 또는 서울시에서 지금 임대차 계약법을 제정했는데요. 네. 임대차 계약법은 사업자에게 좀 유리한 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네. 기존에는 5년간 보장해 주기로 되어 있었는데 지난해 10월부터는 10년간 보장되기로 변경됐습니다. 네. 하게 여기에 사업하시는 분들의 경우는 임대인과 임차인과 분쟁이 생겼을 때 네. 서로 상처를 주고 다툴 것이 아니라 네. 서울시 분쟁조정위원회를 찾아가거나 네. 또는 임대차 보호계약법에 따라서 처리하면 좀 쉽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럼 아까 그 말씀하셨던 갑자기 이제 집에서 결로가 생긴다든지 계약한 다음에 상가에서 갑자기 그 임대료를 막 엄청나게 올려갖고 나가게 만든다든지 그럴 때에도 이 법의 적용을 받고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말씀하신 서울시 분쟁조정위원회 같은 곳에서? 네. 그래서 저도 지금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네. 전화로 지금 문의했습니다. 네네. 그랬더니 서울시에서 하는 얘기가 제일 중요한 거는 임차인과 임대인이 합의하는 것이 제일 좋지만 네. 만약에 이것이 안 된다면 서울시 분쟁조정위원회의 도움을 받으라. 네. 이것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 동포들도 좀 알아야 될 게 상가를 임대할 때 꼭 계약서에 작성한 대로 원칙을 잘 지키면 된다. 그런 얘기를 좀 해줬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도 많은 도움을 요청하려면 이런 경우 좀 서로 합의해서 하는 경우도 있지만 임대차 보호법을 잘 지키고 또 도움을 받는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주변 분들이나 그 동포분들이 실제로 이 분쟁조정위원회 도움을 받아서 어떤 조정을 했던 사례 같은 것들이 있나요? 지금 아직까지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런 경우가 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안타깝기는 한데 많이 좀 생각해보고 또 예. 도움을 받으면서 예. 잘 처리되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예, 주변에 이제 어려움 겪는 사례들 많이 보신 것 같은데요. 앞으로 이런 그 법이라든지 위원회의 도움을 좀 받으셔서 어려움 당하신 분들 많이들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KCNTV 한중방송 전기룬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중국 동포 상인들이 권리금이나 임대료 때문에 힘들어하는 건 우리 영세 상인들의 처지와 별반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임차인과 임대인의 원만한 관계, 조금만 양보한다면 만들 수 있을 텐데 말은 쉽지만 실제 행동하는 건 쉽지 않은 것 같네요. 우리 동네 라디오 오늘 순서 이만 마치겠습니다.